집에 안 보고 쌓아두기만 하는 책들 은근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중고책 현명하게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다독가의 서재에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일반 가정집에 비해서는 책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남편과 저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쇼핑을 할 때 가장 고민을 하지 않고 쉽게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 바로 책 구입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남편은 구입한 책들을 다시 중고로 되팔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입한 책에 한해서 약 2년 전부터 3, 4개월에 한 번씩 책 정리를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짐을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책 정리를 하는 게 대략 제가 만약에 10권의 책을 구입했다고 하면 8권에서 9권 정도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가능한 빌려볼 수 있는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서 중고 판매를 위해서는 현재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이 중고로 판매가 가능한 책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스24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예스24 어플에 들어가서 중고샵을 클릭하면 이렇게 예스24에 팔기 그리고 내 가게에서 팔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택배로 바이백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고 내 가게에서 팔기는 본인이 직접 1대1로 판매를 하는 것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스24의 팔기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상품 검색 화면이 뜨죠. 여기 검색창에 도서명이나 ISBN을 입력하면 되는데 도서명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문제가 이렇게 다른 책들까지 함께 검색 결과로 나와서 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분명히 같은 저자가 쓴 같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중고로 매입을 해주는 책이 있고 해주지 않는 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초반에 이런 점을 잘 몰라서 책을 가지고 갔다가 매입을 해주지 않아서 무겁게 다시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검색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도서명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ISBN을 입력해서 검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ISBN은 책 뒷면에 이 바코드 번호를 말하는데 이 숫자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이렇게 바로 검색 결과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팔고 싶은 책들을 하나하나 다 검색해 본 후에 팔 수 있는 책들만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방법들 중 한 가지를 골라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면 돼요. 중고책 파는 방법 첫 번째, 오프라인 중고서점에 팔기. 저는 예스24 중고서점을 이용해요. 중고서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일반 대형 서점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이렇게 깔끔하고 좋아요. 중고책을 팔기 위해서는 바이백 창고에 가서 팔게 되는데 같은 책이라도 책 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지고 갈 때는 최대한 손상되지 않게 책의 겉표지가 구겨지지 않게 잘 가지고 가야지만 단 몇백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런 방법으로 파는 책은 책 속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여야 판매가 가능해요. 만약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그 책은 나중에 이야기해드릴 내 가게에서 팔기 방법을 이용해야 해요. 이렇게 직접 바이백 창고로 책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스24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스24 포인트로 받게 되면은 포인트를 조금 더 적립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짜투리 금액이 남게 되면은 포인트 5,000점 이상이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조금 제약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불편해서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현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중고책 파는 방법 두 번째, 중고서점 사이트 내 가게에서 팔기.
이 방법은 예스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내 가게를 등록하고 그냥 1대1로 판매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내 가게라고 해서 뭐 특별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건 아니고 그냥 저 같은 일반인도 판매가 가능해요. 다만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가 따로 10%가 붙어요. 게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 물건을 택배로 보내야 하니까 택배비까지 감안해서 책값을 결정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책값을 낮게 책정해야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직접 서점에 가서 판매를 하면 4,000원을 받을 수 있는 책을 이 방법을 이용해 직접 1대1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수수료 400원에 택배비 2,500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니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총 6,9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책값이 비싸게 느껴져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기가 꺼려지게 되니까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책값을 내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조금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책들은 절판된 책처럼 조금 희귀성이 있는 책들, 그리고 책 상태는 괜찮은데 안에 밑줄이나 표시가 있어서 창고에서 직접 팔 수 없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팔면 좋아요. 반면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고책의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편이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직접 바이백 창고로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중고책 파는 방법 세 번째, 온라인으로 바이백 시스템 이용하기.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한데 차이점은 본인이 직접 움직일 필요 없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바이백을 신청하고 택배로 책을 보낸 후에 나중에 돈을 정산받는 방법이에요. 판매할 책을 보낼 때의 택배비는 판매 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택배비가 무료라서 괜찮은데, 다만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책의 상태에 따라서 책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송 도중 표지의 모서리 부분이 구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뽁뽁이 같은 것으로 포장을 꼼꼼히 해야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1번과 2번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판매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가끔 집 근처에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죠. 집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중고책을 매입해 간다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책의 양도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는 도중에 중간중간 다시 볼 일이 없는 책들을 되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판매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는 당연히 먼저 검색을 통해서 이 책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수요에 따라 책값의 수준을 정하고 판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책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완전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지 않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도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는 구식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종이책이 너무 좋아요. 직접 손으로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그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경험상 책은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더 자주 읽게 되고 독서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거실은 물론이고 방마다 작은 책장을 하나씩 두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에도 이렇게 저만을 위한 작은 책장을 만들어 두었고요. 사실 독서 습관은 저희 아이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습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집에서 책은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물건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증가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영양가 있는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